보시면 개념 1번 봐봐. 개념 1번. 이거는 뭐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성질 물어보는 거죠. 로그 함수 성질 물어보는 건데. 자, 문제에서 이제 로그 AX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억본 보시면은 이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라는 거는 증가함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틀렸죠? 그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맞는데 밑이 1보다 작다면 감소함수가 될 테니까 틀렸고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으니까. 니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9,2를 지난대요. 9,2를 지나면서 x의 값이 뭐한데?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냐? 9,2를 지날 때.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밑을 이제 물어본 거야. 밑을. 그래서 9,2를 지나면 증가함수냐라는 거니까 니은에서는 그대로 x값 y값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y에 대입을 하시면 2는 로그 a의 9다 라고 돼 있으니까 a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a가 3이라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먼저 a가 3이다 라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a가 3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맞습니다. 됐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겁니다. y는 로그 a분의 1 x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맞겠죠. 왜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y는 로그 a분의 1 x라는 것은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예요 라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y축 대칭이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성질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 기본적인 성질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개념 2번 가볼게요. 개념 2번. 자, 요것도 이제 지수함수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주제인데, 자, 이제 로그 2x라는 함수,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2x라는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켰을 때 겹쳐질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 기억본 보시게 되면 로그 2의 2-x예요. 그럼 로그 2의 2-x니까 기억에 나와 있는 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로그 2의 2-x죠.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로그 2에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x-2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함수가 뭐였냐면 로그 2의 x였는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들어간 거냐?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 자리에 대신에 x-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 대칭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죠? y축 대칭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기억번이고요. 그래서 3이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니은은 로그 얘가 2분의 1 4x잖아. 로그 2분의 1 4x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밑을 다 2로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4x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진 요 4라는 숫자를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쪼개버리시면 마이너스 이 친구는 로그 2의 x가 되고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로그 2의 x 그래프를 어디? x축 대칭을 시키고 마이너스 두 칸 평행이동 시킨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알겠지? 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니은도 맞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은 디귿은 x 세제곱이니까 앞에 3배가 돼 있거든. 됐니? 앞에 3배가 돼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아예 달라져요. 즉 3로그 2x라는 것을 우리가 주어진 건데 문제에서 전체 값에다가 모두 몇 배를 한 거야? 3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 함수 값에다가 모두 3배를 하니까 얘는 절대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겹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똑같은 숫자 대입했을 때 안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죠?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어제 배운 거 로그 2x의 역함수죠.
그럼 로그 2의 역함수가 뭐냐면 2의 x제곱이 역함수가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을 한 거냐면 y는 x 대칭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y는 x 대칭한 것을 다시 한번 뭘 한 거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서 y축 대칭을 한 거죠. 그지? 그러면은 y는 x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한 거니까 대칭 이동만 가지고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겠지? 네, 이 정도는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개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개념 3번에서는 개념 3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 이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점의 좌표 찾아가지고 이제 미지수 구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해볼게. 쉬운 거부터. 자, 개념 3번 보시면, 자, 개념 3번에서요 문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더하기 b라는 함수가 0,2를 지나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어제 배웠던 거, 자,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 나와 있죠. 점근선이 나와 있는데 그 점근선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얘는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다 라고 배웠었지. 그지? 그럼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문제의 진수 자리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제로가 되면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그대로 3이에요 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뭘 지난다고 그랬냐면 0,2를 지난다고 그랬거든. 그럼 대입 바로 하자. 그럼 대입 바로 하시면 y는 로그, 자, 갑니다. 3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시면 그냥 3만 남겠죠. 그냥 3만 남고요.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이 값이 얼마냐면 2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돼요? b 값은 1이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어려운 걸 좀 해볼게. 밑에 202번 있을 거거든. 202번 202 뭐야? 202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202번 한번 해보세요. 202번. 자, 가봅시다. 202번. 자, 얘는 이제 예전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0부터 a라는 게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1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fx의 그래프가 누구와 만난대? x축과 만난대요. 그럼 x축과 만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찾아봐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이 친구의 교점이니까 얘 있네? 그럼 얘 0 되는 거 찾아볼게. 얘 0 되려면 진수가 뭐 돼야 돼? 0 돼야 되죠? 그죠? 진수가 0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진수가 1 돼야 돼. 미안. bx-1이 얼마야? 1이야? 됐니? bx-1이 1이야? 그러면 bx는 2가 되죠? 그지? 그럼 x값 뭐예요? x는 b분의 2네요. 됐어? 여기 교점의 좌표. 자, 얘가 y는 gx의 점근선 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점근선은 얘가 0 될 때 값이잖아. 그럼 얘가 0 될 때 값이니까 gx의 점근선은 뭐냐면 1 넘기고 a로 나누면 되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얘는 b분의 2가 a분의 1과 같으니까 대각선 곱하시면 b는 2a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지? 됐니? 그런데 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인데 그럼 답이 몇 개야? 지금 되는 게 2개네? 답이 현재 2개죠. 2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식이 있으니까. 그럼 a의 값을 뭘 찾아야 돼?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잘 봐. b가 2a잖아. 그러면은 b는 1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2a 대입하면 되네. 끝났네. b가 2a라며. 그럼 여기다 2a 대입하면 2a가 1보다 크니까 a 값은 뭐보다 커요? 2분의 1보다 크다 나오죠.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네. 됐지? 여기까지. 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의 대소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 한번 해보자 라는 거거든. 됐니? 근데 요거를 자 밑에 205번 보세요. 205번. 자, 205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5번에 2번을 봐봐. 205번에 2번.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기억번부터 할 건데, 자, 지금 쌤이 무슨 함수를 그릴 거냐면 20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5번의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뭘 그릴 거냐면 로그 2x랑 로그 3x를 그릴게요. 그럼 로그 2x랑 로그 3x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둘 다 정점은 얼마냐면 둘 다 정점은 1이야. 둘 다 정점은 1이거든. 그럼 잘 봐. 2일 때 로그 2x는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3일 때 로그 3x는 얼마야? 1이야. 됐니? 그러면 쌤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시면은 로그 2x는요, 여기랑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때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됐니? 요게 로그 2x야. 그 다음에 파란색 보세요. 로그 3x입니다. 그럼 로그 3x는요, 3을 대입했을 때가 1이거든. 그리고 2라는 값이 나오려면, 함수 값이 2가 나오려면은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9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생길 거야. 됐니? 그럼 봐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거든. 그러면 로그 함수 로그 3x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져요.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뭐가 되냐면 로그 3x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쌤이 좀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 겁니다. 어떤 로그 함수랑 어떤 지수 함수가 있는데,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간에 상관없이 첫 번째,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기죠. 그죠?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기면 요 지점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바라보셔야 되냐면, 얘는 두 함수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가 교점, 즉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요 지점에서는 로그 3x랑 로그 2x의 함수값이 둘 다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자, 이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지금 파란색이 더 크죠. 파란색이 더 커. 알겠니? 근데 요 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오면, 요 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뭐가 켜져? 하얀색이 더 커지죠. 됐나요? 그래서 자, 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자 볼게. 지수함수가 됐건 로그 함수가 됐건,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 있잖아요.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뭐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우를 기준으로 대소 관계가 바뀐다. 즉 크고 작은 관계가 바뀐다 라고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유일하게 그럼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두 개가 뭐 할 때야? 접할 때예요. 두 개가 접할 때만 유일하게 대소관계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 되지.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 왼쪽도 지수함수가 크고요, 오른쪽도 지수함수가 커요. 알겠어?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때라는 것을 배운다면 필연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함수 두 개가 접할 때는 미분 계수가 같다라고 배우거든, 수학조에서.
그러면은 미분계수를 외우려면 미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분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분에서 배워요.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원에서는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원에서 출제 의도 자체는 뭐냐면 두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잘 봐. 두 개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두 개 함수 그래프가 만나. 그럼 두 개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 두 함수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막 판단성 문제 이런 거를 푸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잘 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됐니? 또 다음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그랬을 때 요 지점을 교점을 x1이라고 한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x1이라는 값이요. x1이라는 값이 잘 봐. x1이 2분의 1,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냐? 이걸 판별해봐 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줘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 x1의 좌표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이렇게 풀겠다는 논리예요.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잘 봐. 이 점을 기준으로요. 잘 보세요. 색깔 구별을 해드릴게. 자, 요 함수를 노란색으로 덧칠할게요. 자, 지금 노란색과 하얀색이 있거든. 잘 봐. x1을 기준으로 요쪽은 노란색과 흰색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흰색이 노란색보다 어때요? 더 커요. 흰색이 더 크죠. 이쪽은. 그죠? 흰색이 더 커? 함수값이.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흰색과 노란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 노란색이 더 커요.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얘와 얘 사이에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판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4분의 1이라는 그림상으로 보여드릴게. 얘가 참이 되려면 이 말이 참이 되려면 4분의 1이라는 선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선이 이쯤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x1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갑니다. 첫 번째, 4분의 1을 대입해. 노란색과 흰색에다가. 문제에서 식은 줄 거라고. 어떤 식인지는 줄 거니까 4분의 1을 대입을 해요. x자리에 각각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자, 얘를 흰색을 F라고 하고 노란색을 G라고 할게. 그랬을 때 F 4분의 1과 그 다음에 G 4분의 1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4분의 1이 x1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무조건 누가 커야 되냐면 흰색이 커야 된다고. 알겠어?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흰색이 더 크다면 4분의 1은요 무조건 x1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흰색이 더 큰 구간이 되니까. 알겠어요? 반대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얘가 성립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얘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으면 x가 2분의 1인 거야. 그럼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잘 봐. 그랬을 때 f 2분의 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g 2분의 1이라는 거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죠. 노란색이 크다면 이번엔 노란색이 더 크다면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노란색이 더 크니까 x1 이 같아지는 지점보다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나요? 요 위치 잡는 거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거든. 지수로그 판단성 하는 게. 이런 문제들에서 항상 기억 선지, 첫 번째 선지로 나오는 게 바로 요 개념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보면 된다는 거야. 봐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없나? 여기 없지. 너기출 펴봐. 너기출 펴보세요. 네, 너기출에서요. 55페이지 펴보세요. 자, 7-23번. 7-23번 봐봐. 7-23번이 이제 재작년 6월달 평가원, 고3 6월 평가원 나형 21번 문제인데 요거 적용시켜 볼게. 쌤이 방금 가르쳐드린 개념. 자, 갑니다.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문제에서 y는 2의 x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 지수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자, 기억 판단하는 것만 내가 알려드릴게. 일단 잘 봐. 그래프를 그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프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데 격자점 그리듯이 아예 이 정도까지 그려.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잠깐만, 아니다, 요거를 2분의 1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1.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1 이렇게 잡고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가면 얘가 2거든. 그래서 2차 함수를 아예, 자, 이렇게 그리라고.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죠. 그려. 뭐해? 니네도 그려. 거의 격자점처럼 모눈조기 잡고 정확하게 그리시라고. 정확하게. 비율 딱 맞춰서.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게 2의 x제곱이거든. 2의 x제곱. 그럼 2의 x제곱은 무조건 어딜 지나요? 0,1을 지나요. 맞죠? 2의 x제곱은 0,1을 지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지나거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2의 x제곱은 2가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 점과 여기 1, 이 점을 지나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아이고 삐뚤어졌다. 잠깐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성민아, 정신 차리고.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이 결국 나중에 이제 뭐 2학년이 되시든 아니면은 3학년 수능 준비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배운 거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나를 한번 보자 이거야. 지금 쌤이 가르쳐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지점이 교차되는 순간에 대소관계가 딱 한 번 바뀌어요. 딱 한 번. 그게 중요해요.
얘네가 딱 한 번 바뀐다고.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딱 한 번 바뀌고 그 이후로는 안 바뀌잖아. 알겠니?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잘 봐. 이 문제에서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2차 함수가 만나는 지점을 하나를 x1, 여기를 x1, 그 다음에 여기를 x2라고 놓은 거야. 여기를. 그럼 사실 어느 정도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프 정확하게 잘 예쁘게 그리면 내가 지금 그래프 되게 정확하게 그린 거거든? 그럼 x2가 이거지. 여기가 교점 아니야? 그럼 요 교점의 x좌표를 x2라고 한 거 아니야? 그지? 문제에서 뭐래? 기억에서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물어봤지? 그지? 그럼 사실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사실 당연하다는 걸 알지만 찝찝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대소관계 판단하죠? 이거라고. 그러면 이 개념을 쓸 거라고. 자, 이 개념 적용시키는 거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연습하는 거야. 잘 봐. 내가 원하는 건 뭐죠? x2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예요. 근데 이 점이 뭐죠? 라고 얘기하면 이 점이 뭐예요? 교점이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의 교점은 뭘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이요. 이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잘 봐.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 노란 선을 기준으로 노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누가 더 큰가요? 라고 얘기하면 왼쪽은 누가 더 커? 2차가 더 커요. 그죠? 왼쪽은 지수함수보다 2차 함수가 더 커. 오른쪽은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 지수함수가 더 크죠. 얘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얘기네. 잘 봐. 내가 원하는 게 x2가 2분의 1보다 큰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x2가 뭐가 되냐면 x2라는 점은 지수함수와 2차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그러면 얘가 2분의 1보다 크려면 지금 그림상에서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누가 더 커야 돼? 2차 함수랑 지수함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돼? 2차 함수가 더 크다면 2분의 1은 x2보다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지수함수가 더 커. 2분의 1을 대입했는데 지수함수에 대입한 값이 더 커? 그럼 오른쪽에 있다고. 알겠어? 대입해봐. 자, 첫 번째 2차 함수에다 대입해봐. 2차 함수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2분의 1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4분의 1을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2분의 3이네요. 됐니? 2분의 3이죠? 함수가. 그 다음에 지수함수 2의 x제곱에다가 2분의 1 대입하세요. 그럼 2의 x제곱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야? 루트 2네.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얘 함수값 얼마야? 2분의 3은 1.5이고요. 루트 2는 얼마예요? 1.414죠. 누가 더 커? 2차 함수가 더 크네. 맞아. 참. 끝.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x2는 2분의 1보다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런 판단성을 여러분들이 얘는 뭐 니은 디귿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차분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쌤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개념서라든가 아니면은 마풀 시너지라든가 무슨 문제집 뭐 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배우는 아주 잘게 쪼개진 유형서, 그 유형서에서 하나하나 연습했던 것들이 결국 수능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문제로 다 물어본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4점짜리 하나 맞추기 위해서 니네가 공부해야 될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야. 그 하나 위해서. 그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유형이 하나하나 그냥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풀면은 어제도 내가 시험 본 거 보니까 잘 대체적으로 잘 보셨더라고. 우려했던 거에 비해. 예. 그래도 많이 수원을 안 까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잘 봐. 그런 것들이 니네가 지금 봤을 때 쉽다 괜찮다 그냥 뭐
아주 어렵진 않네, 할만하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쌓이고 쌓여가지고 니네가 지수로그 함수 수능에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4점짜리 한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지수로그 함수 4점짜리는 3점짜리는 뭐 여러 개 나오겠지만, 그럼 그 4점짜리 한 문제 맞추려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문제 많이 풀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 4점짜리 한두 문제 나와요. 한두 문제. 됐나요? 자, 그래서 그 개념 익힘 4번 다시 돌아가면 마플로 개념 익힘 4번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지수 단원에서 로그 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그냥 숫자 계산 갖다가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라면, 지금 쌤이 가르쳐 드린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비교하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실제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도 적용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알겠죠? 네, 이런 아이디어들 잘 정리해 두시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교점이 나오면 이 교점은 결국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가볼게. 205번에 2번 보세요. 자, 205번에 2번 보시면은요, 내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려놨거든. 그래프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는데, 자, 확인해보자. 로그 2의 n 플러스 3이야. 로그 2의 n 플러스 3. 로그 2의 n 플러스 3이 로그 2의 n 플러스 2보다 크냐? 밑이 어때? 똑같잖아. 밑이 똑같잖아. 근데 n이 무슨 수래? 자연수래. n이 자연수니까 진수가 더 커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증가함수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맞네. 기억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맞아. 자, 니은 갑니다. 니은. 자, 니은 보세요. 로그 2의 n 플러스 2야. 자, 로그 2의 n 플러스 2고요. 로그 3의 n 플러스 2야. 얘는 뭐야? 진수가 똑같아. 맞아? 진수가 똑같아. 근데 n이 1부터 들어가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럼 최소 얼마예요? 최소 3이네요. 최소 3.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아까 이 점이 뭐라고 그랬어? 이 점이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그럼 여기서 대소관계가 바뀌는데 1보다 큰 쪽, 즉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누가 크다고? 로그 2가 크다고. 알겠어? 그럼 동일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는 항상 누가 크다는 거야? 로그 2가 크니까 당연히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면 누가 큰 거야? 로그 3이 더 크다고. 밑이 3인 로그가. 알겠어?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자. 리을을 먼저 보자. 리을 봐봐. 리을 보면 로그 2의 n 플러스 2고요. 로그 3의 n 플러스 3이거든? 그러면은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로그 3의 n 플러스 3보다 크냐라고 했잖아. 자, 요거는 감각인데, 그 그래프의 특징인데, 잘 봐. 리을에서 로그 2의 n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로그 3의 n 플러스 3이야. 근데 얘가 항상 커요? 라고 물어본 거고요. n이 1부터잖아요. n이 1부터. 됐니? 자, 이거는 쌤이 어제 얘기했던 거. 로그 함수 있죠. 로그 함수는 가로로 늘어나는 증가량과 세로로 늘어나는 증가량 중에 누가 더 커? 가로가 훨씬 더 길어요. 무슨 얘기야? 가로로 길어져야 겨우 한 칸 올라간다고. 됐니? 가로로 길어져야 겨우 한 칸 올라간다고. 됐어? 그럼 잘 봐. 얘랑 몇 칸 차이야? 몇 칸 차이야? 진수가 한 칸 차이밖에 안 돼요. 한 칸 차이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 한 칸 차이 나는데 함수값이 원래 지금 대소관계가 로그 2가 더 크죠? 원래 로그 2가 더 크죠? 로그 3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치? 그럼 요거 한 칸을 늘렸다고 해서 과연 얘가 대소관계를 이렇게 역전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역전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한 칸 늘리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각 잡고 아시면 돼요. 알겠어? 원래는 이제 뭐 식으로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과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는 거잖아. 그럼 x가 증가하는 양이 훨씬 더 크다니까.
그럼 X칸 한 칸 늘었다고 해서 Y칸 한 칸이 드라마틱하게 느냐? 그렇지 않다고.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알았어? 그래서 리을은 어때? 맞아요. 요거 한 칸 늘렸다고 대소관계가 역전되지 않습니다. 로그 2가 훨씬 더 큽니다. 알겠니? 당장 그래프 여기서만 비교해봐도 자 여기랑 여기랑 3에서 요쪽이랑 요거거든. 요거 얘가 계속 크다고. 알았니? 이렇게 그냥 분석하시면 되고요. 디귿이 틀렸죠? 디귿은 이제 뭐냐면 역수죠. 역수. 근데 이거 역수인데 2분의 1이랑 3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면 잘 봐. 2분의 1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일까? 감소함수죠. 감소함수거든? 그럼 잘 봐.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 그 2분의 1, 3분의 1은. 잘 봐. 2분의 1, 3분의 1은 가볍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1이라고 잡았을 때 잘 봐. 로그 2x가 요거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돼. 하얀색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로그 2x가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로그 3x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3x는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럼 잘 봐. 이쯤에서 비교해봐. 이쯤에서 비교했을 때 얘가 로그 2고 요 위에가 로그 3이야. 그러면 누가 더 커? 함수값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로그 3 마이너스 미안. 마이너스 붙인 거.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음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고. 맞아 틀려? 디귿은 틀렸네. 대소관계가 반대로 가야지. 알겠죠? 그래프만 그려봐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 핵심 4번이 단일 주제로, 그러니까 뭐 대소 비교하는 것만 가지고 시험에 문제가 막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개념들을 잘 모아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로그 함수에서의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뭐가 바뀐다고? 좌우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 라는 거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개념 5번은 뭐 역함수 식구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개념 6번. 개념 6번도 그 밑에 발전 문제 봐봐. 발전 문제에서 211번에 1번 보세요. 자, 볼게요. 211번에 1번 보시면 그래프 갑니다. 그래프. 얘도 문제에서 조금 되게 정확하게 좀 나와 있어서 쌤도 좀 정교하게 그려볼게. 잘 봐. 1,1을 이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를 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지나가죠. y는 x 체크하시고 역함수 느낌이 확 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c의 x제곱부터 그릴게. 자, c의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c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게 c의 x제곱. 그 다음에 자, 노란색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이 둘 다 이제 로그 함수인데 로그 ax 먼저 그릴게. 그럼 로그 a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로그 a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로그 ax. 그 다음에 자, 분홍색인데 자, 이 친구는 어디서 그려지냐면 로그 bx거든. 그럼 로그 bx가 자, 정확하게 그리시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 로그 bx.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됐니?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잘 봐. 여기에서 A, B, C의 대소관계 비교해 볼래 이거야.
대소관계 비교해 볼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래? 딱 이 그림 주고 대소관계 비교해봐 이랬어. 자, 잘 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래프 작도하는 거거든. 그래프 작도하는 거고, 그래프 작도에다가 역함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비교할 건데, 이 문제는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 기본 개념. 아까 쌤이 그렸던 그래프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 아까 쌤이 방금 전 요거 풀기 전에 문제에서 뭘 그렸었냐면, 자, 요렇게 그래프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프 하나랑 이렇게 두 개 그렸었거든. 그래서 아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로그 2분의 1 x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로그 3분의 1 x라고 얘기했어. 됐니?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가요? 2분의 2랑 3분의 1 중에 밑이 2분의 1이 더 크죠? 그죠? 그럼 요런 상황에서는요, 요런 상황에서는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져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근데 잘 봐. 똑같은 함수를, 자, 똑같은 함수를 보라색, 색깔 구분해 줄게. 자, 보라색을 대칭시키잖아요. x축 대칭시키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이게 뭐야? 로그 3x야. 얘가 로그 3x. 그 다음에 하얀색 그래프를 대칭시키잖아. 그럼 하얀색 그래프를 대칭시킨 걸 분홍색으로 그릴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얘가 뭐야? 로그 2x야. 됐니? 원래 개념은 여기서 배우죠. 자, 밑이 1보다 크다면, 자, 갑니다.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밑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그죠? 이 경우는 언제예요? 밑이 1보다 클 때. 이 경우는 언제예요? 밑이 1보다 작을 때. 대칭 관계로까지 다 확인이 되죠. 그지? 됐어?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저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지수 함수고 두 개는 로그 함수란 말이야. 맞아? 그럼 함수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가 돼, 안 돼? 안 되지. 깔끔하게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비교하죠? 자, 이거를 이제 요거 그래프 작도와 역함수 대칭 이동을 해서 할 건데, 잘 봐. 하얀색 함수 있죠? 됐어요? 하얀색 함수 지수 함수죠.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뭘까요? 로그 cx죠. 로그 cx. 그럼 잘 봐. 잘 따라와. 요 점 있지? 별표 친 거. 요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어디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그 다음에 잘 봐. c의 x제곱과 y는 x가 만나는 점이 여기지. 그러면 노란색이랑 분홍색 잘 비교해봐. 노란색, 분홍색 중에서 y는 x랑 먼저 만나는 애가 누구냐면 여기서 먼저 만나요. 그래서 밑으로 너 쳐져. 분홍색이 그 다음인데 분홍색이 두 번째로 만나고 요렇게 가지. 근데 보라색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대칭 이동시키잖아. 그럼 잘 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노, 분, 보. 여기는 거꾸로.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c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뭘로 바꿔서 옮긴 거야? 똑같이 로그 cx로 바꿔서 옮긴 거죠. 그래서
이 보라색 그래프가 뭐가 돼요? 로그 cx가 돼요. 그럼 답은요,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답은 뭐야?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고요, 그 다음이 c예요. 답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이동시킨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c의 x제곱이라는 것을 y는 x 그래프를 줬으니까 이게 힌트란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동일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 이용해서 대소관계 그냥 비교해봐 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작도 들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 얘기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뭐 7번은 그냥 함수값 거기 그래프 찾아서 대입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개념 익힌 9번, 10번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넓이 관련해서 y는 x 대칭 넓이 관련해서 하는 거라서 자, 그 부분 설명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페이지 개념 9번부터. 자, 이제 대칭을 이용해서 뭔가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 봅시다. 자,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역함수 얘기가 좀 나올 거거든. 역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봐봐. 문제에서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로그 2x 있고 y는 x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도 y는 x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잘 봐. 로그 2x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와 밑줄 수직으로 만나는 두 평행한 직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공부하실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나올 때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원래 y는 x가 기울기가 1이니까 그 직선의 수직인 애가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그 수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거고, 만약에 y는 x가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아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는 게 문제에서 언급이 됐다면 항상 y는 x랑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얘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하실 때. 알겠죠? y는 x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하나는 첫 번째가 이렇게 그려진 애 하나,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그려진 애 하나랑. 어씨, 약간 삐뚤어졌다. 네. 요렇게 그려진 애 하나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우리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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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교점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돼 있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약간 그림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자,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이 y좌표가 서로 같죠? 그죠? 두 개가 서로 y좌표가 같아. 그 다음에 네, 그 조건만 있네요. 그 조건만.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수식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뭐냐면 f b라는 애가 누구랑 똑같냐면 GA랑 같다는 거지. 아, G1과 같다는 거죠. G1과 같고 이게 A다. 됐어? 근데 이 두 함수 관계가 뭐냐면 이 두 함수 관계가 역함수죠. F랑 G가 서로 역함수거든. 됐니? F랑 G가 서로 역함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1이라는 지점부터 찾아보시면은, 자, 가볼게. 현재 상황에서 D 봐봐. D라는 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1이죠. D라는 점의 x좌표 1. 그럼 1이라는 점이고 얘가 1에다가 대입하니까 2가 되겠네요. 2의 x제곱이니까. 됐어요? 오케이. 요게 1,2. 그러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A가 2네. 됐니?
A가 2라는 걸 안 거야. 그 다음에 FB입니다. FB니까 B 값이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은 로그 2의 B죠. 로그 2의 B. 로그 2의 B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로그 2의 B가 2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그러면 그림상에서 B라는 점을 체크해보면 B라는 점은 4,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4,2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힌트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지.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여기랑 요 점이 정확히 수직으로 들어가고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가 서로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 별표 친 점과 요 점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냐면 Y는 X 대칭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문제에서 아까 4,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도 아까 구해놨어. 요 점의 좌표 얼마였어? 1,2였어. 그러면은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라고 해서 얘네 둘도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끝났네요. 그러면 잘 봐봐. 사다리꼴인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다리꼴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의 좌표가 2,4 여기의 좌표가 1,2 여기의 좌표가 2,1 여기의 좌표가 4,2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니까요. 요 거리 구할게요. 거리 구하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시면 되니까 루트 얘에서 얘 뺀 거 제곱이니까 2제곱 또 얘에서 얘 뺀 거 제곱이니까 2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니? 루트 2.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높이 됐니? 그럼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높이는 자 요렇게죠. 요렇게 Y는 X가 수선으로 들어가 됐니? 근데 이 친구랑 서로 뭐 하다는 거 알아? 평행하다는 걸 알죠? 됐어요?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지? 그러면은 평행한 거를 가지고 높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요렇게 푸는 방법 하나. 그럼 요거 높이 구하실 때는 뭐 갖다가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서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하나. 요게 첫 번째 풀이. 알겠어? 요게 첫 번째 풀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렇게도 좀 볼 수가 있거든. 쌤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돼서 약간 사다리꼴이 조금만 제대로 그려볼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느낌이거든. 제대로 그리면. 그래서 요 점이 그림상에서 뭐냐면 요 점이 D가 되고요. 요 점이 B가 되고 여기가 뭐였냐면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그치? 그래서 요 네 점을 다 구해놨는데 네 점을 A라는 점이 2,1이었고요. 여기가 4,2였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1,2였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4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지금 요렇게 밑변 직접 구하고 윗변 직접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지금 그림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선이 지금 X축과 평행한 선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렇게가 지금 뭐가 되냐면 동일선상에 X좌표가 서로 같으니까 C라는 점의 X좌표도 2가 되고 A라는 점의 X좌표도 2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를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밑변을 구해볼게요.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91이죠. 491이니까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수직일 거 아니야.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랑 여기
y좌표 차이, 요 y좌표 차이를 계산하면 요 높이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얼마가 돼? 1이야. 그리고 밑변은 어때? 동일하지. 3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계산하는 거는 위쪽의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랑 그 다음에 밑에 생기는 요 삼각형 넓이, 요 두 개를 해가지고요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얘 있죠? 얘는 3 곱하기 2 해주시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똑같이 3이고요 높이가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이 친구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9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분의 9다 라고 나오시는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사각형 넓이를 구하실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다리꼴이니까 도형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것도.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보겠다는 게, 잘 봐. 하나 더 예시를 그려드릴게. 만약에 내가 사각형을 구하는데 사각형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얘는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 차리고 왜 이렇게 야 시험 기간 끝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놀았어? 지원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전혀. 봐봐. 여러분들 지금 막 거의 표정은 거의 뭐 어제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한잔한 사람들 표정이야. 야 요새 뭐 바쁘니? 좀만 힘내고. 보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거는 이렇게 쪼개셔야 돼요. 이렇게 밑변 공유하게. 그러면 높이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냐면 높이에 해당되는 게 요점에 무슨 좌표? x좌표죠. x좌표. 요점에 x좌표가 높이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 이거는 이제 수원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수토 가시면 수토에 가면은 이제 3, 4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 나오거든. 그럴 때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사각형,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사각형이나 이런 애들 말고. 그러면 요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220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발전 문제 220번인데 220번 한번 해보세요. 220번.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fx와 f의 역함수가 나오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y는 x를 그리고 시작하세요. y는 x 그려.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에 안 그려져 있어도 그리세요. 그려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나 도형을 풀어갈 때 보조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 보조선. 그 보조선은 많이 익혀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역함수 나오면 y는 x 그린다는 거는 조건반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잘 봐. 그러면 첫 번째, 자 갑니다. 요 함수랑 요 함수랑 역함수죠. 그럼 여기 생기는 요 보라색 삼각형 뭘까? 이등변이야. 이등변이야 무조건. 알았지? 대칭이니까. 그럼 요 점이 생기고요. 현재 상황이. 그 다음에 여기가 밑변이 수직 이등분이네. 이렇게까지 되고. 잘 봐. 여기가 1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밑변부터 찾을게요. 요 길이 있죠. 밑변. 요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 길이가요. 루트 2죠. 루트 2.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5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계산 갑니다. 삼각형 ABC가 2분의 5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밑변 루트 2 곱하기 높이 h. 요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5요. 이 얘기잖아. 그러면 2분의 날리고 루트 2 이쪽으로 보내면 h는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5죠. 그럼 이거 유리화하면 2분의 5 루트 2네. 이게 h네. 됐어? 그럼 h에 해당되는 게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까지. 됐니? 그럼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라고. 됐나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짧은 길이 얼마지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냐면 요 노란색 길이가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 그럼 봐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랑 2분의 5 루트 2를 더하지. 그럼 몇 루트 2야? 3루트 2요. 3루트 2. 근데 y는 x라는 게 주어지면 y는 x는 항상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y는 x 위의 점에서 수선을 딱 내리는 순간에 직각이등변이 생겨요. y는 x랑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직각이등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2니까 요 점의 좌표죠. x좌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3,3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로그 A값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이 지나는데 미지수 2개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나는 점이 몇 개가 생기냐? 2개가 생긴다고. 이 친구가 지나는 게 어디랑 어디야? 첫 번째 0,1이요. 0,1. 이거 로그니까 로그 함수 개형이니까 이거야. 이게 로그 함수야. 노란색. 그래서 얘가 0,1. 두 번째는 뭐야? 3,3. 이렇게 두 개.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 문제에서? 그러면 계산합시다. 0,1 대입해봐. x자리에 0 대입하고 y자리에 1 대입하면 얘는 1은 로그 2a 더하기 b. 요거네.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는 3이고요. 3.
로그 2에 3-a네. 더하기 b네. 그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시면 로그 2에 3-a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a가 얼마야? 2네. 됐어? 문제에서 잠깐만. 네. 됐죠? 그러면 계산할게요. 계산 마무리. A값 B값 찾는 거니까 요거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 요거 나눗셈으로 가야 되니까 로그 2에 마이너스 A분의 3-A가 되고요. 이 값이 로그 2에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4야. 그럼 얘가 4니까 넘길게요. 3-A는 마이너스 4A가 돼서요. 마이너스 3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A가 3이 되니까 A 값은 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로그 2의 1이거든? 그럼 로그 2의 1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더 하시면 정답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잘 정리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108페이지에 직선과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y는 x 대칭성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 되니? 자, 그럼 잘 볼게요. 223번 보세요. 223번 봐봐. 223번. 자, 223번 그래프를 쌤이랑 같이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2의 x제곱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아이고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로그 2x 하나 그 다음에 잘 봐. 자,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동그라미 치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게 되게 중요한 힌트란 말이야. 그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주어졌어. 이게 중요한 힌트라고. 됐나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딱 주어지는 순간에 니네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그리시라고. y는 x. 항상 수직이라는 관계 이용할 거니까. 그리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자,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 함수가 당연히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아시죠? y는 2의 x제곱이고 y는 로그 2의 x니까. 자, 그런 다음에 a, b, c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요 점을 문제에서 a라고 잡아놨고요. 요 점을 문제에서 b라고 잡아놨고요. 요 점을 문제에서 c라고 잡아놨거든. 자, 그래서 힌트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래요? 몇 분의 몇? 3배죠.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네. 3대 1이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K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K라고 놓으면 이만큼이 몇 K가 돼? 3K가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애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지. 얘도 똑같죠. 대칭.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가 K가 돼요. 확인됐어? 여기까지가 K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OBC야. OBC 원점이네. 원점에서 B, C까지 생기는 요 삼각형 요렇게 이어봐. 요렇게 생기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40이요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A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자 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갑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도 뭐가 되냐면 a가 됩니다. 확인됐어?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대칭이잖아, 대칭. 그럼 연두색이 40이거든. 잘 봐. 여기서 요까지 또 똑같이 이렇게 이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 부분에 빗금친 이 넓이도 얼마가 돼? 40이 돼요. 그죠? 대칭시킨 거니까 원점에서 A를 이으라. 그러면 잘 봐 친구들. 자, 이 전체 직각 이등변, 전체 커다란 직각 이등변의 꼭지점이거든.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이었는데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3대 1이야. 그럼 넓이 비도 얼마야? 1대 3대 1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빈 부분, 이 삼각형 이 부분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120이 돼요. 이게 문제의 힌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전체 직각 이등변 2분의 1의 a제곱, 얘가 40, 40, 120 세 개 더해. 얼마야? 200이야. 그러면 a제곱이 얼마야? 400이야. a 얼마야? 20이죠. 이렇게 나오네요. a가 20이에요.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20이요. 그러면 계산 마무리. 우리가 이 점의 좌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점의 좌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Y축의 수선을 딱 내려. Y축의 수선을 내려. 그럼 이게 뭐야? 높이죠. 삼각형의 높이. 그러면 이만큼이 20이었잖아. 그지? 이만큼이 20. 근데 이 넓이가 얼마야? 전체 넓이가 40. 그럼 이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겠네. 아, 그럼 A의 X좌표가 얼마야? 4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지. 끝났죠? 그럼 A의 좌표는 4,2의 4제곱 16이다 라고 하시면 문제 2개 더 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자, 넘어갑니다. 109페이지. 평행사 변형 갈게요. 평사.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가보자. 개념 11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쌤도 이제 많이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뭐 의대 간 애도 있고 가르쳤던 애들 중에 뭐 서울대 간 애도 있고 그렇게 있고 하는데 이게 공부가 되게 재밌는 게 니네가 뭔가 흔히 뭐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뭐 내신은 일단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수능에서 최상위권 흔히 말하는 1% 안에 들어가는 문이과 통틀어 가지고요 1% 안에 전국 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를 보면 일단은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수학이랑 과학이 제일 먼저 잡혀요.
수학이랑 과학이 어느 정도 잡혀. 근데 여기서 잡힌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보통 100점까지는 아니고 한 1등급 언저리 왔다 갔다. 그러다가 뭐 좀 약간 컨디션 안 좋으면은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1 고2 모의고사 말고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약간 개인차가 있어요. 영어는 뭐 항상 1등급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약간 불안불안한 1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절대평가니까 이제 뭐 2등급이 나오거나 이러는데, 의대권 되는 정도에서는 영어 1등급 안 나오면은 못 가요. 나머지를 다 맞지 않는 이상 영어 1등급 나오는 건 필수예요. 필수, 거의 필수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후반부 갈수록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워낙 할 게 많으니까. 절대평가라고 이제 좀 얕보고 나 계속 1등급 나오고 괜찮아 막 해가지고 영어 하던데, 막상 수능장 가가지고 이제 막 평생 안 틀리던 듣기 틀리고 89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게 뭐냐면,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게 국어랑 결국 다시 과학이에요. 네. 제일 완성이 안 되는 게 국어예요. 네. 국어가 어렵거든. 지금 니네 보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 모의고사에서 보는 국어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지문의 내용, 어떤 지문이 갖고 있는 문제의 정보량,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문을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추론, 이런 게 차원이 달라. 그냥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1, 2학년 모의고사 봤을 때 내가 국어 뭐 막 96점 나오고 100점 나오고 한다고 해서 고3에서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게 국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2년 반 정도 남았잖아? 그럼 방학으로만 쳐도, 봐봐, 방학으로만 쳐도 여름, 요번, 그지? 그 다음에 내년 겨울, 내년 여름, 내후년 겨울, 4번밖에 없어요. 고3 여름방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보통 최상위권에 가는 애들의 어떤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를 보면,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잡히기는 해요. 수학은.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첫 모의고사 딱 봤을 때, 3월달 모의고사 딱 봤을 때 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범위가 워낙 적거든. 범위가 1단원밖에 안 들어가, 선택 과목은.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을 중심적으로 보는데, 수원수투를 중심적으로 보는데, 수원수투 이제 22문제 중에서 뭐 하나 틀리고 이런 정도?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혹은 뭐 다 맞거나, 공통 과목은 다 맞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 살아가시면서 흔히 말하는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수학이 맞아요. 그리고 수학이 잡혀 있어야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장기적인 목표를 보면, 봐봐, 뭐 국어 영어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수학만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니네가 고2 때죠. 고2 11월 때 뭘 봐요? 수능을 봐요. 11월엔 늘 수능을 봐요. 니네 모의고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2 11월 모의고사는 그냥 농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범위도 좁고. 근데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 수능을 보잖아. 실제 니네 1년 선배들의 수능 시험지를 풀었을 때 공통 과목은 마이너스 1개, 선택 과목은 마이너스 2~3개, 이 정도로 해서 만약에 니네가 한 80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내가 매년마다 그 수업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야.
선택 과목은 약간 부실할 수 있어. 선택 과목은 뭐 빨리 보는 학교들은 2학년 2학기 때 내신 보고, 아니면은 늦게 보는 학교들은 보통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보니까 선택 과목은 부실할 수 있거든. 근데 공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2학년 때 무조건 끝난단 말이야. 2학년 때 무조건 끝나요. 수원수두는 무조건 끝나. 그럼 2학년 때 무조건 끝났을 때 니네가 수능 시험지로 봤을 때 1차적인 목표는 80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고3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편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러면은 개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고 추론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고3 때는 이제 어떤 거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냐면 기출분석 다시 마무리하시면서 기출분석 고3 겨울방학 때 기출분석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나 좀 약간 부실하게 알고 있던 부분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4점짜리 추론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연습해 가면서 계속 버티는 구조로 가면 돼. 수학은 버티는 거거든. 됐니? 고3 때 되면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이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80점을 나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잡으셔라 라는 거예요. 네. 내년 수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올 수능 말고 내년 수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을 재고 10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푸셨을 때 80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니네가 고3 때가 편해져요. 알겠니? 국어 계속 감이 안 잡힐 거라고. 국어 이게 맞나?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모의고사 보면 잘 나왔다가 좀 시험 어렵게 나오면 망쳤다가 조금 시험 괜찮아지면 다시 좀 점수 올랐다가 근데 등급은 별 변화가 없고 맨날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혹은 심하면 3등급까지 떨어지고 국어가 제일 기복이 심해. 국어가. 수학은 기복이 크게 없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 단계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 봐봤자 84예요. 아무리 못 봐봤자. 보통. 어느 정도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는 사실 국어랑 영어는 나는 이 생각은 있거든. 국어랑 영어는 공부량에 비례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랑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논리랑 추론 그러니까 어떤 독해도 돼야 되고 독해도 밑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난도 추론 문제들 독서에서 나오는 고난도 추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많이 풀었다? 독서 문제 많이 풀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냐? 그렇지 않다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풀고 있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만 디립다 풀어대면 국어는 점수 안 올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재수생 애들한테도 매번 얘기하는 거야. 재수생 고3 애들한테도 매번 얘기해. 국어랑 영어는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신은 다르죠. 내신은 암기잖아. 내신은 기본 베이스가 암기니까. 됐니? 근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는데 수학은요. 딱 정확하게 공부량에 비례해요. 정확하게 공부량에 비례하다고. 문제 많이 풀고 어느 정도 단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점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어? 지금 고3 애들 있잖아. 지금 고3 애들 요 니네 커리큘럼이랑 동일하게 타고 온 애들 걔네 수학 공부 안 해 지금. 일주일에 모의고사 4개 풀고 끝이야. 걔네는 일주일에 모의고사 4개 풀고 끝이라고. 걔네가 근데 평균이 한 88, 92 정도 되거든. 걔네 수학 공부 안 한다니까. 내가 봤을 때 걔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국어, 과학, 영어 이런 거 하고 수학은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푸는.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얘네 둘이 발목 잡을 거야. 이과 기준으로. 과학 애들 죽을라 그래요. 과학 하는데 막 생명 이런 거 하면 유전 막 하면 와 가계도 막 응? 그런 거 지구과학도 어렵고 막 화학 이런 거 하면은 막 물리하는 친구들 막 용수철 찢어버리고 싶다는 둥 막 이러고 있고. 네. 이러란 말이야. 알겠어? 얘네 둘이 근데 봐봐. 근데 어차피
흔히 말하는 의대를 가는 애들의 수능 점수 분포를 보면 수학은 무조건 96 아닌 100이에요. 무조건 못 보면 96이고 아닌 100이야. 영어 1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 그럼 이제 나머지 국어랑 영어인데, 탐구인데, 과탐인데 요렇게 합쳐가지고 요렇게 합쳐서 3개 틀리잖아. 뭐 그냥 작년 수능으로 치면 3, 4개 틀리잖아. 그럼 서울대 의대 가는 거야. 합쳐서 작년 수능 기준으로 4, 5개 틀리잖아. 그럼 연대의대, 성대의대, 울산대의대, 카대의대 이런 데 가는 거야. 합쳐서 6개 틀리잖아. 6개, 7개 틀리잖아. 그럼 이제 인서울 의대 가는 거야. 알겠어? 6개, 7개도 많이 틀린 건데. 6개, 7개 틀리면 못 가요. 지방의대 가겠다. 네. 작년 수능이 근데 국어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탐구도 어렵고 어쨌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두 문제 차이로 갈린다. 알겠니? 근데 니네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래도 공부한 만큼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구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 여러분들 나이 때 현재 상황에서는 수학밖에 없어요. 니네 국어 수업 듣고 막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니네가 국어 수업 듣고 하면서 와 국어라는 게 수능 국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그런 게 잘 안 느껴져. 아니면 기본적으로 본투비 타고 나서 기본 독해가 돼. 만약 예를 들어서 기본 독해가 돼. 뭐 추론도 돼. 근데 추론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 나이에서 갖추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추론 능력은. 니네 작년 수능 국어 풀어봤어? 작년 수능 국어? 엄청 어렵단 말이야. 내가 작년 수능 국어 내가 풀어봤거든? 비문학만? 해겔 이러면서 걔 어려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학창시절에 나는 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안 해도 늘 1등급이었어요. 왜? 재수없지? 나는 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진짜로. 나 그냥 내가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요. 문제집 그냥 풀었어요. 문제집 풀면 답.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선생님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이제 예전 수능이랑 올해 수능, 요새 수능이랑 다르다는 걸 확 느낀 게 내가 풀었는데 그런 내가 풀었는데도 글은 읽히거든?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거든? 근데 문제 하나를 못 풀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 틀렸거든. 그 지문 문제에서. 아니 내가 국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보통 이 정도 쌤 정도 대학 나오고 어느 정도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 그 글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 갖다 드려봐도 그 글 보면 그냥 이런 글이구나 아셔. 니네가 워낙 글을 안 읽는 거야.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이 완성이 돼야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국어나 영어에서 원하는 추론 능력이 수학도 다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논리를 가르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지금 평소에 공부할 때 그냥 딱 심플하게 잡아. 공부 계획 잡을 때요. 국어 영어 방학 때 특히 어차피 내신 기간 되면 국어 영어 많이 할 거잖아. 암기 과목 많이 할 거잖아. 당연히 많이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방학 기간에 여유 좀 있을 때, 지금 여유 있을 때, 한 달 정도 여유 있을 때 수학 공부 드립다 해. 수학 공부는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이야. 자산으로 치면 공부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망하지 않아요. 근데 국어는 비트코인 같은 존재예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약간 주사위 던지기란 말이야. 수능 가서 딱 봤는데 거기다 수능에서 1교시잖아. 1교시. 1교시. 수능장에서의 1교시가 주는 압박감이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국어를 잘 보잖아요. 그럼 수능을 대체적으로 잘 봐요. 근데 국어를 조지잖아요. 그럼 수능을 그냥 조져요. 다 조져요. 네. 근데 그 폭락이 어느 정도냐면 국어가 항상 1등급 받던 애가 5등급 받은 적도 있어요. 수능장 가서. 6월달, 3월달, 고3 때 모의고사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 보거든? 그리고 수능이거든? 6번 내내 1등급이었던 애가 수능장 가서 5등급 받았다니까? 그게 국어야. 그게 국어라고. 그러니까 걔가 수학은 항상 1등급 나왔는데 수학을 3등급 받아온다니까. 왜? 이미 국어에서 멘탈이 털렸거든. 이미 지문을 2개나 못 풀었거든. 끝났지. 그러면 원래 내가 1등급이었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단계라면 제일 먼저 기반을 탄탄하게 잡아놔야 되는 게 수학이라고. 알았니? 자, 보세요. 요거 평행 이동을 해서 문제 풀다는 건데, 자,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얘기거든. 그냥 쉬운 거부터 해볼게. 위에 개념 11번 봐봐. 개념 11번 보면 방학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방학 때 수투 필요하면 인강 들어놔. 기본 개념은 수투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알겠죠? 특히 화성고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니네 수원수투 미적 나가거든? 또 니네 학교 특성상 종특이잖아? 주말에밖에 못하는 거. 네, 겨울방학 때도 또 기숙사 감금. 그래서 3개를 나가야 돼. 수원수투 미적을 2학기 때. 2학기 때래. 겨울방학 때. 근데 이제 수원은 지금 하니까 수원은 괜찮은데, 수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음 한다, 안 했다, 혹은 뭐 잘 개념이 약하다, 그럼 인강 같은 거 들어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심화 인강, 심화 개념 이런 건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기본 인강, 뭐 시발점 이런 거 들어놓으세요. 딱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방학 때, 왜냐면 겨울방학 때 바로 기출 문제로 수업하거든. 그래야 되거든. 수원수투는. 알겠지? 1학기 때 바로 2과목을 한꺼번에 봐버리니까. 자, 갑니다. 보십시오. 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2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목이 평행이동을 이용한 거잖아. 그럼 봐봐. 얘가 2의 x제곱이야. 얘 2의 x제곱이거든. 그래서 얘가 2의 x-2거든. 됐니?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2칸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동일선상에서의 요 길이가 2예요. 됐어요? 동일한 함수값이면.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니네한테 준 게, 자, 얘도 그럼 똑같이 얼마일까? 요것도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요것도 그럼 얼마가 될까? 요것도 똑같이 이 정도가 될 거야. 근데 봐봐.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어떤 넓이? 이 넓이를. 니네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요.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식은 적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도형을 넓이 구하는 건 적분이거든. 근데 여기서 니네 적분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아직 적분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됐니? 그럼 적분으로 푸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뭐란 얘기야? 잘라서 붙여라야. 그래서 개념 11번에다가는 써놔. 적당히 오려 붙여서 갖다 붙여라. 잘라서 갖다 붙이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본 도형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거고요. 자, 어떻게 잘라 붙일 거냐면 여기랑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끊어봐. 자, 이렇게 끊으시고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요까지를 이렇게 끊으세요.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평행이동이 된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두 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두 칸이거든. 됐니? 약간 그림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 붙이면 똑같은 도형이 되고요. 이 두 개가 똑같은 도형이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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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린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니?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야. 그럼 요거 그대로 옮겨 붙이면 되니까 여기에 좌표 2 대입했을 때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2고요. 높이만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3이 돼서 정답은 6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알겠니? 자, 그거를 활용한 문제를 밑에서 하나 더 해볼게. 226번 봐봐. 자, 226번도 가보겠습니다. 226번 발전 문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226번 문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2 돼서 여기 2, 그 다음에 3인데 3이 한 요 정도? 네. 3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지수함수 형태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 형태가 해서 이렇게 지나간대. 이렇게 약간. 그래서 여기가 F고 여기가 G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게 요 사이, 요 조그만 부분, 요 부분이 뭐래? 얘가 F래요. 예, F랜다. S1이래요. 얘가 S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 있죠? 밑에 쪽 여기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S2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자, S1에다가 얼마를 더하래? ES2를 더하래. S1에다가 ES2를 더하래. 됐니? 그럼 ES2를 더하라는 얘기가 뭘까라는 거거든.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잘 봐. 자, 여기 있잖아.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F랑 G가 무슨 관계일까? 그거부터 생각해보자. F랑 G가 무슨 관계일까? 역함수죠. 맞아요. F랑 G가 역함수거든. 그지? 실제로 문제식 2개 나와 있는 거 정리해보면 F랑 G가 역함수거든. 됐어? 그럼 잘 봐.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있지. 요거를 그대로 1로 옮길 수 있죠. 이거랑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 점,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요 길이가 3이면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여기도 얼마가 돼요? 여기도 3이 돼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요렇게 또 닫으면 이게 S2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S2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S1 더하기 2S2를 구하라고 한 거구나. 구형. 얘는 넓이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전체 넓이 9에서 4를 빼주면 돼요. 한 변의 길이 3짜리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을 빼주면 되니까 정답 5예요.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적당히 그래프를 잘라서 오려 붙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기본 도형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고, 자, 미적 선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배우는 아이디어가 지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적당히 잘라서 오려 붙이는 거. 요게 나중에 가시면 미적분에서 그대로 어디서 나오냐면 삼각함수 극한 도형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함수 극한 도형 활용이고, 요 단어는 시험에서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 단원이거든. 그때 엄청 많이 쓰이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적당히 잘라서 기본 도형으로 만드는 아이디어예요. 알겠지? 그대로 활용이 돼요. 알겠니? 지금 우리가 이 값을 직접 구한 게 아니잖아. 됐니? 그러니까 요 유형은 개념 익힘 11번 유형은
문제 안에 답이 숨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만들 거냐고, 그 부분은 연습 안 하시면 안 보이죠. 알겠지? 계속 연습하셔야 돼, 이 부분. 알겠니? 말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뒤에 마플 특강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그래서 수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수학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그래서 숙제는 109페이지까지. 109페이지까지. 근데 중간에 이제 최대 최소는 안 했거든. 그래서 최대 최소 빼고 최대 최소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알겠죠? 네.